안녕하세요. 공포 미스테리 춘지입니다. 저 어렸을 때 좀 잠깐 목욕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. 뭐 심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반대쪽에 가 있다거나 물컵이 싱크대에 놓여 있다거나 자다가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건데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. 목욕병이란 게. 저는 그게 되게 조금 묘하게 무섭더라고요. 내 몸인데 이제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. 네, 오늘 인제 제보자분도 목류병을 겪었던 경험담이신데 되게 좀 심하시더라고요. 매일 밤 자는 동안 밖으로 나가셨고 그것도 야산을요. 네, 아카라이브 괴담 미스터리 채널에 올라온 실화 제보입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제가 목류병이 있다는 걸 안 건 작년이에요.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현관에 제가 신발을 신은 채로 서 있더라고요. 문은 잠겨 있었는데 신발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. 병원 갔더니 목류병이라고 했어요.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, 심한 경우엔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. 그때부터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뒀어요. 나흘째 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나갔다 오는 게 찍히더라고요. 새벽 1시 반, 이불에서 일어나서 방을 나갔어요. 5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. 만보기 기록 확인했더니 4,000보 넘게 찍혀 있었어요. 약 3km, 신발 밑창엔 진흙이랑 풀이 잔뜩 묻어 있었고요. 집 근처에 작은 야산이 있었는데 거기 산책로 흙이랑 비슷했어요. 그 주 내내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. 항상 진흙이 묻은 신발, 항상 기억이 없는 아침. 그러던 어느 날 밤 잠결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. 방 한쪽 구석에 40대쯤 돼 보이는 웬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. 얼굴이 창백하고 옷에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그냥 저를 보고 있었어요. 저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. 눈을 한번 깜빡였더니 없었어요.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다 동네 커뮤니티 앱에서 글 하나를 봤어요. 일주일 전부터 동네 사람이 한 명 실종됐다는 거였더라고요. 40대 남자였는데 어느 날 밤 집에서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. 마지막 목격 장소가 제가 매일 밤 다녀오는 그 야산 근처였어요. 제가 목류병 증상이 처음 시작된 날이랑 그 남자가 실종된 날이 같았거든요. 제가 나갔다 오는 시간이 매일 줄어들고 있었어요. 처음엔 50분이었는데 그 다음날은 40분 자는 동안 제가 뭔가를 학습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. 마치 지름길을 익힌다거나.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. 신발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 진흙 말고 좀 다른 게 묻어 있었어요. 검붉은 게 신발 옆면에 묻어 있었어요. 그래서 물티슈로 문질렀는데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. 그날 밤 또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. 이번엔 더 가까이 있었어요. 침대 발치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입을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. 눈을 질끈 감았다 떴더니 또 없었어요.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. 그날 낮에 야산 산책로를 제가 직접 걸어봤습니다. 중간쯤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. 이상하게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산책로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숲풀이 우거진 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숲풀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죠. 해치고 들어가 보니 작은 공터 같은 게 있었습니다. 땅이 파여져 있었고 최근에 누군가 팠다가 다시 덮은 것처럼 흙이 다른 곳보다 좀 부드러웠어요.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. 그날 밤에는 애써 자지 않으려고 했어요. 커피 마시고 버텼는데 새벽 1시쯤 됐을 때 눈이 감겼습니다. 잠들기 직전 그 남자가 또 보였어요. 이번엔 제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서 제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.
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가리켰어요. 천천히 반복해서요.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또 신발이 신겨져 있었어요. 걸음수 5200보 신발에 흙. 그리고 이번엔 손바닥에도 흙이 묻어 있었어요. 자는 동안 땅을 팠다는 거잖아요. 전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제가 목류병이 있는데 매일 밤 야산을 다녀오는 것 같고 숲풀 안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 땅이 파여져 있더라고요. 처음에 경찰이 별로 진지하지 않게 들었어요. 그냥 목류병 환자의 신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. 다음날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. 목소리가 좀 달라지셨어요. 그 수풀한 공터를 파봤더니 실종된 40대 남자가 거기 있더랍니다. 살해된 상태로요.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남자 지인 중 한 명이었어요. 그 살해범이요. 금전 문제로 다퉜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야산에 몰래 묻어뒀던 거였습니다. 경찰이 저한테 물어봤어요. 어떻게 그 장소를 알았냐고요. 전 솔직하게 말했죠. 목류병으로 매일 밤 거기를 다녀왔다고요. 경찰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만 말했어요.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 지금도 그게 목류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 남자가 실종된 날부터 시작됐고 매일 밤 같은 장소를 다녀왔고 손으로 땅을 팠죠. 그 남자가 거기 묻힌 곳을 알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우연이었던 건지.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. 그 남자가 발견된 날 밤부터 제 목류병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. 딱 그날부터요. 네, 어떠셨나요, 여러분? 제가 아까 제 목류병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베개 위치 바뀌는 정도였는데도 되게 아침마다 찝찝했거든요. 근데 오늘 제보자분은 자는 동안 야산까지 막 매일 밤 혼자 걸어 다니신 거잖아요. 거기다 손으로 땅까지 파고요. 그게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인데 실종자 날짜랑 증상 시작된 날이 딱 맞아떨어지고 시신 발견된 날 밤에 증상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더라고요. 어쩌면 그 남자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걸 수도 있겠죠. 자는 사람 몸 빌려서 매일 밤 자기가 묻힌 데를 알려주려고 한 거니까요. 덕분에 범인도 잡혔고요. 근데 그 제보자분 입장에선 진짜 황당하고 무서운 경험이었겠다 싶어요. 제가 목류병 관련해서 조금 더 심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. 이게 제가 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얘기거든요. 근데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자잖아요. 근데 1 박하고 다음 날에 친구들이 저한테 "땡땡아 너 왜 밤에 자다가 베란다를 몇 바퀴 돌고 다시 들어와서 잤어?" 이러는 거예요. 저는 진짜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었던 또는 무서웠던 목류병 경험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